안녕하세요. 자연환경 분야의 여성 1호로 선정된 주식회사 에코코의 박명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환경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회사 소개를 한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소개를 많이 할 게 있는데요. 일단 저희 제품들은 모두 국내에서 처음 개발한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들은 또한 우리나라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농산물을 기르게 하는 그런 물을 저수지에서 만드는데요. 저수지에 있는 물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오염물질을 없애고 또 녹조를 제거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그 에너지원을 태양광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또 전력을 또 아끼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 부족 현상도 저희가 물을 아끼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회사를 어떻게 창업을 하고 또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1월 일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계를 만드는 사업을 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했고 사실 사업이라는 것을 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는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한 것이 환경기기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일본에서 제품을 수입해서 국산화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저는 거기서 통역, 번역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번역, 통역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제품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회사가 어떻게 경영을 하게 되는지를 통역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회사의 중심적인 일들을 하게 되었고요. 개발된 제품들이 한국에서 최초에 개발되면서 저희가 새로운 수요처를 만들어가는 와중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요. 바로 IMF가 다가왔습니다. IMF가 오게 되니까 사실 저희가 수입해서 판매하던 것들이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제품들이었는데 거기에 투자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갑자기 어려워진 환경에서 또 이전에 했던 제품들을 판매하고 버티고 있었는데 저희가 큰 회사의 계열회사였는데 큰 회사가 IMF 때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에 있던 사람들은 새롭게 개발하고자 했던 환경 제품과 또 기계 분야, 전기 분야, 또 영업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창업을 하게 되었고 저는 거기서 자금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금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어떤 총무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사실 그 당시에는 맞벌이 하여서 경제적인 능력도 좀 있었고 사실 집에서 전업주부로 생활한다는 게 제가 일하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창업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창업할 당시에는 역할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총무라든가 아니면 자금관리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이 대표이사를 하기로 했고 기술 분야 또 전기 분야의 담당자들이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새롭게 개발되는 제품들이 있었는데요. 그 제품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제품들이고 또 수입 대비 반값에 납품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개발해서 판매하면서 저희가 대박을 꿈꾸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데 사업한 지 3개월 만에 대표이사를 맡은 영업하시는 분이 그만둠으로 인해서 갑자기 아무도 안 하겠다는 CEO 자리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으로 여성 CEO가 되었는데요. 그 CEO가 되고 나서
겪었던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 꿈이 뭐냐고 하면 저는 사장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장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제 짝꿍이 사장 딸이었는데 굉장히 부자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사장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꿈을 그렇게 꾸고 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근데 운명처럼 나에게 사장이 되는 그런 기회가 다가왔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당연히 가야 되는 중학교를 못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그 대기업에 다니시던 아버님께서 갑자기 실직을 하시게 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전태일 열사가 다니는 그런 보세 공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보세 공장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옷들을 만들어서 세탁 같은 거 이런 많은 옷들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는 그런 일이었는데요. 거기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어떤 거냐면 오바로크라고 하는 기계가 있고 또 미싱이라는 하는 기계들이 있는데 그 기계에서 이제 기술자들이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나오는 실밥들을 이렇게 쪽가위로 이렇게 자르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무거운 걸 들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나르는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사실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다닐 때는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공장에 다니는 게 뭔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공장 가니까 막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또 돈도 주고, 그러고 엄마가 좋아하니까 또 그냥 행복하게 잘 다녔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중학교를 갔는데 그 친구하고 저녁 때 5시쯤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지나가시는 선생님이 너희를 보니까 항순원의 소나기가 생각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순원의 소나기가 당시에는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나왔는데 그 친구는 항순원의 소나기를 알고 있었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항순원의 소나기가 뭐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항순원의 소나기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같이 있는 모습이 좀 그랬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갔어요. 근데 처음으로 불안감, 열등감 이런 게 처음으로 저한테 이렇게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 후로 굉장히 살짝 우울감이 좀 오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한 공장을 다닌 지 2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친구가 굉장히 고마운 친구인데 저한테 너 나랑 같이 야학 다니지 않을래? 그런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때 점심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딜들에 이렇게 서갖고 둘이서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를 하다가 나랑 같이 야학 다니자. 이거 대학생이 하는 건데 거기 다니면 검정고시 보고 고등학교도 갈 수 있대.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오케이 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야학을 다니면서 또 공장도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야학을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하고 이제 야학을 통해서 제가 대학을 가서 나도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내 삶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웬만한 어려움에는 견딜 수 있는 그런 인내력을 좀 주었었는데요. 사실 사업을 하게 되면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사람들이 떠나고 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회가 아니었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준비가 안 된 여성 CEO가 회사를 운영한다는 거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한데요. 준비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 강의를 하면서 제가 창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한 번의 도전을 해보라 라고 제가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창업이라는 것이 자기 성취감이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창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대학생들의 태반은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이 되는 것이 목표인데요. 사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또 공무원은 사실 적성이거든요. 적성에 맞는 사람들은 공무원 해도 좋고 고시를 봐도 좋고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에 연구원으로 가도 좋고 그렇지만 내가 적성에 안 맞는데 굳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십시오. 또 좋아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서 그 분야에 여러분들이 아주 가볍게 접근하면서 깊이 있게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학생도 될 수 있고 또 아이를 한창 키우는 그 주부일 수도 있는데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너무나 우울하게 시간을 낭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주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잠재적인 능력들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은 모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그런 플랫폼으로 여러분이 걸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어서 아니면 어떤 걸림돌에 걸려 있어서 여러분이 머뭇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소통하고 한 발자국씩 건너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너무나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조찬 모임에 갔고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또 최고위 과정들을 가고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가 벤처기업을 만들면서 제일 가장 먼저 교육받은 게 여성 벤처기업 CEO 과정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저는 가정이 없었겠습니까? 가정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 제가 30 후반에 사업을 하게 됐는데 아이들은 초등학생이었고 또 남편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아이 때문에 가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핑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젊고 아름다운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둘레 아니면 그런 한계를 만들어서 본인을 그곳에 가두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뭔가 내가 뭘 할 수 있어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좋아하는 것에 접근하십시오. 그것이 조금 달라도 괜찮아요.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면은 그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거니까요. 사실 창조는 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창조는 하나의 근거가 있고 거기에서 벤치마킹해서 조금 더 개발하다 보면 아주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인문학 일본어 전공해서 기계 쪽으로 저희가 통번역하면서 기계 용어 자체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곳에서 일하고 배우고 번역하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그쪽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결국은 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만드는 제품들을 개발해서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여성 CEO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시작은 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작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먼저 소통하고 그리고 서로 이해를 구함으로써 제거하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세계 여성 발명대회에서 대상도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 막 대단하다, 막 저 여자는 원래 대단한 여자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대단해요, 저. 그냥 이런 일문학과 나오고 그냥 일본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세계 여성 발명대회에서 대상도 받고 또 대한민국 엔지니어상도 받을 수 있었냐 하면 제가 그 시장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여자가 이런 걸 만들었어? 그러면서 굉장히 놀래요. 근데 그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그동안에 조금하게 개발했던 것들이 다 그런 기초가 돼갖고 그 위에 조금 더 하고 해서 그런 제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제품들은 우리나라에 없고 모두 수입하는 제품들이었어요. 근데 그 수입하는 제품들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벤치마킹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제품을 공부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원 제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홍보하고 싶으면 마케팅에서부터 동영상 아니면은 카탈로그까지 다 만들어주는 그런 지원 제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연구개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벤치마킹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수륙양용 수초 제거 장비, 태양광을 이용한 물순환 장치 이런 것들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제가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이런 상들을 받고 제가 상을 안 받은 상이 없는 장관상은 모두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상을 다 받게 된 거는 내가 열심히 또 선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웃이 또 나라에서 사회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한계 짓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좋아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일단 그 시장에 들어가시고 지금은 너무나 많은 시장이 열려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다 아주 가볍게는 당근 있잖아요. 중고마켓. 그런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 올려보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에 포기란 것은 배추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어떤 뜻이냐면 세상에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들을 옆에 많이 두십시오. 정말 사업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거는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힘이 돼주고 여러분이 필요를 할 때 지식을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이웃을 만드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만큼 여러분이 굉장히 선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꼭 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되 간섭하지 마시고 큰 울타리만 지어주십시오. 나는 너를 믿고 너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우리는 믿고 있다. 그러면서 함께 놀아주고 믿어주고 잘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주면 아이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CEO를 할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또 아니면 여러분이 하는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요즘은 플랫폼 시장이 잘 돼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만 잘하면 그 플랫폼 시장에서 여러분을 완성도 높게 또 그런 제품이나 능력으로 키워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시작만 하십시오. 여러분 함께해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